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뭐 시장은 또 어떤 방향을 흘러갈까 또 궁금해집니다. 미 시장은 사실 연이틀 그냥 오늘 새벽에는 그냥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은 차트로 보시면은 차트는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악재들만 안 나오면 아마도 위에 있는 200일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 수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26만 명까지 집계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반면에 또 유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90 아래로 떨어졌는데 2.3%나 하락하면서 88불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이제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런 상황들 이후로 가장 낮아진 그런 수준입니다. 기업들 실적 대체로 예상치에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봤던 게 한 열흘 전에 니콜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니콜라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지난밤에 한 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봤었죠. 이제 사학기업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이제 루시드 어제 봤는데 예상치를 많이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9%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은 뉴욕 연준 총재죠. 이 윌리엄 더들리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경제 침체는 반드시 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면도 없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침체가 오지 않으면 앞으로 12개월 내에는 반드시 침체가 올 것이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쩌면은 전미경제연구소가 올해 초에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게 최근에 반등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또 한 번 75bp를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즉 올라가는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는 그 주식시장이 좀 더 버블이 커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조정받을 때는 크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이게 뉴욕 다른 지역의 총재가 했으면은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데, 뉴욕 총재가 얘기를 한 거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시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 오늘 밤에 이제 비농업 민간 고용 요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25만 8천 명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3.6%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빠르게 둔화되는 이제 늘어나는 숫자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차트 가져왔는데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락했던 그 숫자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 한 75만 건 정도 여유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5만 건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낮은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준의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더 압박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같이 나와요. 이제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노동 지표들이 나오는데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실 그대로 이제 7월 달에 6월 달하고 똑같이 62.2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려면은 그래도 63%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제대로 회복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업 수당 청구자 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회복되는 측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집니다. 보면 월요일부터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든가 타이슨 푸드라든가 아니면 팔란티어라든가 아니면 화요일 날 로블록스 나오고 코인베이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플러그파도 나오고
수요일 날 이제 월트 디즈니 나오고 니오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고 있는 쿠팡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리비안이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할 것으로 한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쿠팡은 또 실적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 이제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로블록스는 적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은 적자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수준이고, 코인베이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뭐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죠. 코인베이스가 실적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것으로, 손실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있는 거네요. 한번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 기업,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미국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럴 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침체 얘기 나올 때,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침체를 견딜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침체기가 지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아니고 이제 고위험 고수익의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제 페니지스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체를 견딜 수 있는 거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리츠, 철강 이쪽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침체가 지나면 빨리 회복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모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손실을 모두 메워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대장주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을 생각을 하고, 고위험 고수익 쪽에서는 페니 주식이죠. 5달러 미만의 주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제품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우주, 로봇, 자율주행 이런 이제 섹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AT&T나 코카콜라, 프록트앤갬블 이런 거 다 놓고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여러 가지 이제 페니 주식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추천드렸던 신덱스 같은 종목들도 3연속 이렇게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그때 추천했던 시가 기준으로 하면 한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섹터가 어딘지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뉴스 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가져온 거는 요런 쪽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해당 기업. 그동안 어떤 매출이나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돼 왔던 회사. 그리고 어려웠을 때마다 금방금방 지수 회복되면 바로바로 회복됐던 기업.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 NATI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야말로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까지도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 한 차례도 늦추지 않고 팬데믹 기간에도 배당을 꾸준히 잘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52억 달러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스몰캡에서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40달러 아래로 최근에 며칠 동안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올랐고, 거래량은 한 90만 주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 보면은 정말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매출은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 낮아지지만 그래도 계속 순이익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도 넘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금융 위기 시즌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 금융 위기 2009년도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했던 2017년도, 2018년도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구간에서 모두 시장에서 빠르게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단 한 차례도
배당금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융위기와 팬데믹에서도 배당금을 낮춘 적이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가는 크게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50 정도 보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35 50센트 정도 보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이 기업 오늘 저희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흐름 지켜보시죠.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작가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시장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주말 편안히 쉬고 월요일 장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